자, 다음 주제는 RNN입니다. 앞에 목차에도 넣어놨듯이 RNN이 뭐 딥러닝에서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우리가 여기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미. 아마 뉴럴 네트워크 내가 멀티레이어 얘기할 때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 뒤로 가는 링크가 허용이 되는 게 리커런트한 뉴럴 네트워크이다. 말 그대로 리커런트, 뒤로 돌아가는 거, 재기의 의미니까. 새로 나온 개념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에 사용되면서 이제는 예전의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RNN은 뭐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딥해지면 RNN이 그냥 그대로 쓰면 문제가 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고 그다음에 그거의 해결책은 없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RNN의 학습 알고리즘 살펴볼 거고 우리가 CNN 봤듯이. 자, 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원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아는 거. 요게 인풋, 요게 히든, 요게 아웃풋으로 보면 3층 구조면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원투원은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 집어넣으면 인풋 집어넣어 아웃풋 나오는 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하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고 종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건 여기 해당하는 거였고 물론 이제 이것이 RNN이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현재 여기 히든 노드면 현재 히든 노드의 스테이터스가 다음 히든 노드 스테이터스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면 예를 들어 자기로 돌아가는 뭐 셀프 룹 같은 게 개념적으로 있으면 그게 RNN이 되는 거죠. 원투맨이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일단 직관적인 이해는 금방 가죠. 원투맨이니까 하나 들어가서 여러 개로 매핑이 되는 거고 매니 투 원이고 매니 투 맨이고 매니 투 맨인데 조금 얘는 어긋나 있는 거고 얘는 딱 맞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타임 축으로 혹시 보면 얘는 좀 어긋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좀 나와 있습니다. 원투맨이 해당하는 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이미지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본 거 있었죠. 그래서 워드에 시퀀스 나오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이미지 집어넣으면 뭐 밀짚 모자라는 워드에 시퀀스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거저 나오지는 않을 테고 그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학습의 이미지하고 캡션을 같이 집어넣어서 학습이 잘 되면 나중에 이제 이미지 집어넣었을 때 그에 적절하게 맞는 게 나오게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매니 투 원에 해당하는 거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이 말 그대로 센티먼트는 감정이죠. 감정 분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충 이제 단어의 시퀀스를 집어넣어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제일 쉽게 생각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얘기를 집어넣던 내가 느낀 소감을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NLP 쪽에서 많이 했죠. 사실 리서치 많이 하고 있죠. 했고 또 하나의 예제 액션 프레딕션 그 데이터가 다른 거의 예제입니다. 비디오 프레임에 시퀀스 집어넣어서 액션의 종류를 알아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개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구성된 액션에 대한 데피니션 여기 없는데 뭐 비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게 각 이미지가 들어있는 프레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걔들이 이렇게 쭉쭉 집어넣으면 걔를 쭉 모아보니까 뭐 밥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 식사, 뭐 아니면 등산하고 있는 거다. 뭐 등산, 뭐가 됐든. 대표적인 거, 매니 투 매니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던 번역이죠. 기계 번역. 그래서 워드 시퀀스가 들어가서 워드 시퀀스가 나오게 영어 집어넣으면 뭐 불어 나온다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마음대로.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쭉쭉 집어넣어주면 집어넣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여기서 튀어나오겠죠. 처음부터 이해가 확 됐다. 그럼 물론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시퀀스를 좀 봐줘야 이해가 될 테니까 시퀀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는 비디오 캡셔닝.
여기는 비디오 프레임하고 아까 액션 프리딕션 하는 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에다가 캡션하는 거. 아까 예전에 이미지 캡션이 있었는데 그거의 데이터만 비디오로 바꾼 겁니다. 비디오에 해당하는 데이터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단어의 시퀀스가 나오게 하는 캡션이 나오게끔 하는 게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 딱 들어맞는 것은 비디오 분류 같은 게 예를 들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프레임 레벨에서의 비디오 분류. 그러니까 프레임을 쭉 다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비디오냐 하는 거면 아까 여기 비슷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쭉쭉 프레임 들어갔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게 된다. 자, RNN의 개념도 인풋, 아웃풋, 여기 히든 레이어라고 그랬죠. 아까 말로 내가 설명했듯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셀프 룹이 있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RNN이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직역을 하면 어떤 타임, 어떤 순간에 그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 벡터를 예측하고 싶다. 이게 개념도고 개념도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 네트워크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시간 흘러가는 개수만큼 시간의 타임 그 시퀀스 구성하는 그 타임 각 타임 스텝마다 이것이 복제돼 가지고 여기 붙어 있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쓰기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쓰되 시간이 넘어가면서도 다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립트로 붙은 게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첫 번째 인풋이 들어가서 첫 번째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산이 돼서 다음에 히든 노드 값으로 결정을 지어주는 게 요것의 의미예요. 첫 번째 게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아웃풋을 주는 거고 두 번째 단계 것하고 합쳐져서 결국 그때 아웃풋 두 번째 타임에서의 아웃풋을 결정하게 되죠. 당연히 아웃풋은 인풋에 디펜던트 한데 리커런트이기 때문에 인풋뿐만이 아니라 현재 히든 노드가 레프레젠트하고 있는 사실이 뭔가까지 반영을 해서 아웃풋을 결정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쭉쭉 넘어가면 타임 t에서의 아웃풋이 그렇게 유사하게 결정이 된다. 당연히 t에 대한 아웃풋은 얘한테 디펜던트 하고 각 인풋에 디펜던트 하겠지만 히든 노드의 디펜던스는 바로 직전에 히든 노드의 스테이터스에 디펜던트 한데 그 직전의 것이 직전에 디펜던트 했기 때문에 걔하고도 디펜던스가 존재하고 그 하나 앞에 하고도 존재하고 결국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얘의 아웃풋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히든 노드의 Y는 아웃풋이고 이건 히든 노드의 아웃풋이 H라고 보면 H 타임 스텝 T에서의 히든 노드의 아웃풋을 H sub T라고 얘기하면 그 뉴 스테이트라고 여기 써있듯이 그거는 아까 그림 앞에 슬라이드 봤듯이 이 왼쪽에서 넘어왔던 바로 전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노드 값, 올 스테이트 밑에서 올라오는 인풋 그것하고 합쳐진 것에다가 합친다는 게 그거를 연결해주는 웨이티드 썸을 해주면 되죠. 각각의 웨이티드 썸을 합해준 것 예를 들면 합해준 것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파라미터에서 W인데 W는 그냥 뭉갠 거예요. 여기서 히든 노드가 히든 노드로 연결되는 그 웨이트 플러스 이 인풋이 히든으로 올라가는 웨이트까지 뭉갠 게 지금 전체 W다. 그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개념을 요 개념을 다시 앞에서 같이 풀었으면 뭐 이렇다.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뭐 달라진 거 없죠. 쭉 들어가고 단지 요 H만 추가가 된 거예요. H가 쭉쭉 영향을 미친다.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H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얘만 가지고 하겠죠 보통은. 근데 아까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히든 레이어로 가는 초기 값이 그 이미지로 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기억하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구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맞춰서 활용을 하면 된다. 그 이미지가 들어가고 밑에는 단어 시퀀스가 들어갔었죠. 거기서는. 다시 또 반복인데 아까 같은 그림이고 이거 아까 나왔던 식이고
그래서 같은 펑션이 쓰이는데 매 타임 스텝마다 같은 펑션이 쓰인다. 파라미터도 다 같은 똑같은 거다. 아까 히든 노드 타임 t에서 히든 노드의 스테이터스 이렇게 된다. 아까 나왔던 그 식이고 그거를 예를 들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으로 tan h로 쓰고 그다음 이것이 각각 연결된 것을 웨이트를 WHH, WXH라고 나눠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트 인풋 더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결정하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 거, 그다음에 여기 올라간 거. 그리고 Y도 비슷하게 이 커넥티비티는 WHY라고 하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뉴럴 네트워크 노테이션은 위층하고 아래층의 인덱스 순서대로 썼는데 여기는 그게 뒤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층이고 여기 아래층이죠.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 아래는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없습니다. F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펑션 계산되는 과정이었고 거기 들어갔던 게 H하고 X였고 그걸 써가지고 H의 1을 H0, X2를 써서 H의 1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X2하고 계산해서 H2가 나왔고 그래서 쭉쭉 올라가죠 그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웨이트 여기서 FW라고 그냥 뭉갰던 게 아까 자세히 봤듯이 각각의 히든 노드의 커넥티비티, 자기 자신으로의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이 커넥티비티를 합친 것이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그것이 다 적용이 된다. CNN하고의 같은 개념인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CNN에서 우리가 각 그 커널이 있으면, 필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미지로 연결된 그 웨이트, 그 사실상 컨볼루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죠. 그것이 쉐어가 되죠. 그렇죠? 특정 커널에 대한 웨이트는 이미지의 모든 그 포지션을 액세스할 때 다 똑같은 걸 쓰죠. 똑같은 개념이다. 여기서도 웨이셔링을 한다. 지금 요 타임 1에서든 2에서든 쓰는 웨이트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걔가 다 같은 애들이다. 아까 생김새가 하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매니 투 매니로 가는 케이스를 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 지금 여기까지 그렸고 그다음에 여기 H에서 이제 그 최종 아웃풋이 계산이 되는데 물론 여기 웨이트가 있었고 지금 들어가는 게 여러 개고 나오는 게 여러 개니까 매니 투 매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다음에 앞에 슬라이드하고 차이는 그냥 L이라는 걸 넣었는데 L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러 나온 게 지금 Y다. X 집어넣어서 Y가 나왔으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의 형태인데 나와야 되는 게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의 차이가 우리가 쓰는 에러죠. 그것이 로스가 L이고 각 타임 스텝에서의 로스가 이 서브스크립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러, 이때 에러, 이때 에러, 마지막에 에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L sub t는 타임 t에서의 에러이기 때문에 그 에러는 그때 나와야 되는 뭐 desired output D라고 표시하면 D sub t가 있으면 그거 빼기 Y sub t죠. YT인데 YT는 또 계산되는 게 이거하고 인풋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인풋이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해에서는 여기까지만 있고 없지만 계산이 되는데 그때 H가 바로 앞에 거가 사용이 되고 바로 앞에 거가 그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았었고 또 그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았었고 결국 다 영향을 받았다. 그게 여기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전체 로스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건 개념적으로 모든 타임에서의 로스를 합하면 그게 전체 에러가 된다. 매니 투 원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여러 개 나오는 케이스고 개념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원 투 매니 마찬가지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 투 매니인데 원 투 매니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있고 여러 개가 나와서 아까 내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풋이 들어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으면 그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인풋 올라가는 걸 뭐로 쓸까? 아예 그냥 안 쓰면 되죠 한마디로.
그래서 0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거를 보고 내가 다음에 걔를 다음 단어를 유추하는 데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시퀀스를 시퀀스로 매핑하는, 그거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가 있죠. 번역도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애가 앞에 나온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반영이 되면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 걔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y1이 나왔는데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데 쓴다. 정확히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것들이 바뀌게 되면 뭐 학습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해줘야 되겠죠. 요 값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논문에 대한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가는 것을 구현해주는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매니 투 원에서 원 투 매니의 결국 결합이다. 지금 여기는 매니, 써있듯이 매니 투 원, 매니 투 원 이쪽으로 하나 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봤듯이 인풋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계산이 쭉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니까 매니 투 매니 개념이죠. 여기서 매니를 집어넣어서 하나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매니 투 원으로 된 다음에 원 투 매니로, 그 매니 투 원하고 원 투 매니를 사실 결합해 준 모델하고 같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서로 겹치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매니 투 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코딩을 여기서 하고 그 결과 가지고 디코딩을 해요. 여기 써있듯이. 그래서 인풋 들어오는 시퀀스 매니에 해당하는 시퀀스 가지고 그걸 잘 인코딩을 하고 그게 이 H에 반영이 돼 있을 테고 그거를 써서 아웃풋을 또 메뉴로 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FW 아까 앞에서 썼던 그 노테이션 그대로 썼고 거기에 사용되는 웨이트가 W 아까 그림 똑같이 썼죠. 근데 W1이니 W2니 여기 좀 다르게 줬죠. 각각의 요 전체 모델 안에 부분 모델들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각자 다른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예, 지금 이것에 대한 예제입니다.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라서 지금 여기서 단순한 예제는 어떤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학습이 되게, 그러니까 걔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걔가 들어가면 다음 단어가 잘 나오게 그럼 한번 학습을 해보자.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풋은 요 시퀀스대로 집어넣고 HELLO니까 그 알파벳이 다른 건 HELO 네 가지밖에 없죠. 여기 써있듯이. 그걸 집어넣으면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풋을 이거 H고 이거 E고 이거 L이고 그게 올라가서 히든 노드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하겠죠. 하나씩 이제 숫자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값들이 히든 노드의 값으로 결정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히든 노드를 결정하는 값은 앞에서 나왔다시 그냥 그대로 쓴 거죠. H쪽에서 붙는 거랑 X쪽에서 붙는 거랑 합해서 tan H 적용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3개 인풋은 요 4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였고 히든 레이어에는 3가지의 값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노드가 3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써서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 아웃풋도 역시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토인코더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 나오게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단어가 나오게끔 하는 거지만 나와야 되는 대상 알파벳으로 보자면 보캐블러리로 보자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가 필요하고 소프트맥스 형태를 여기서 했습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단계에서는 이런 값이 아웃풋 노드에 나오더라. 이게 제일 크니까 2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제일 큰 거는 2죠. 근데 나와야 되는 것은 L이죠. 이거 에러입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고. 나온 것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었고. 다음 넘어가서 해보니까 이건 제대로 제대로 나온 거죠. 그죠? 이것도 제대로 나온 거고. 에러가 한 번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 웨이트가 잘 학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HLR로 집어넣으면 ELR로가 잘 나오게끔 된다. 그래서 이건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전체 그림에서 하나하나 떼어서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되고 웨이트들이 있을 테고 계산이 되면 요건 맞고 여기서 이거는 테스트 과정인 것 같은데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앞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오류 있었는데 이제 학습을 잘 해가지고 이제 웨이트가 변경이 돼서 이제 학습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H 집어넣으면 여기 보면 2가 잘 나오죠. 요게 2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L이 잘 나오고 요게 L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L 집어넣으면 역시 요게 제일 크니까 L 제대로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5가 제일 크게 나오고 학습이 제대로 잘 돼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학습이 잘 된 이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거 학습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백프로포게이션을 쓴다. 그 기본 개념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학습할 때는 백프로포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고 이걸 확실히 알면 나머지 뭐 CNN이 됐든 RNN이 됐든 큰 왁구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에러를 백프로포게이트 하면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데 이론상으로 요즘 여기 얘기하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까 내가 말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아웃풋이 여기 나온 게 타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고 타임의 흐름이 지금 이 까만색 화살표면 여기서 나온 것은 이 중간 단계 히든노드의 영향을 다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 그것이 다 영향을 미쳐서 웨이트에 반영이 다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이게 제한이 없으면 시간이 여기 이 사이즈가 크면 그걸 우리가 다 고려하는 건 실제적으로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전체 시퀀스를 다 학습해서 쓰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트렁케이트를 붙여서 좀 잘라낸 거를 가지고 써요. 백프로포게이션 스루 타임이라는 게 RNN에서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통한 백프로포게이션.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한다. 그래서 BPTT라고 하는데 근데 앞에 트렁케이트를 붙이면 잘라낸 백프로포게이션 스루 타임이 돼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잘라서 이 예제에서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내가 이 웨이트를 변경을 하는데 이 앞에 것은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 히든 노드의 현재 상태는 앞에서 온 거에 영향을 받긴 하죠. 그것까지 내가 없애고 이걸 다시 이니셜라이즈하고 시작하겠다. 그건 아니고 히든 노드 값은 쭉 유지된 것을 쓰면서 계산을 여기까지 했는데 단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적용을 할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끊는다. 시간별로 그냥 끊어서 한다. 그것의 개념도가 이겁니다. 방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포워드일 때는 쭉 타고 올라오지만 백프로포게이트 할 때는 그냥 작은 수 직역을 하자면 작은 수의 스텝 수만큼만 한다. 요거만큼만 하겠다. 그래서 계속 이 덩어리로 가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죠. 각 단계에서. 그 예제를 한번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좀 이거는 내가 다른 데서 좀 긁어다 만든 거라 노테이션이 좀 달라요. 심지어 이 안에서 다른데 설명하겠습니다. RNN 다이렉트 사이클이 당연히 있는 거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걸 쓰는 이유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순서를 반영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처리하고 싶을 때, 그때 생김새를 봐서 이게 적합하죠. 계속 시간에 디펜던트 하니까. 주식 예측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때 파라미터로는 W, U, B가 있다. 지금 요게 네트워크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하나가 적혀 있는 오리지널 네트워크인데 그걸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는 결국 V, U, W인데 W는 요거 input to hidden이고 U는 hidden to hidden이죠. hidden to hidden. 그다음에 V는 hidden to output이고 이 세 개를 학습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 쉐어되어 있다. 이거 지금 네트워크 여러 개 구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와이어 붙어 있고 막 그래서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는 레이어다. 아까 바로 앞에 예제에서 봤듯이 이 안에 값이 3개가 있고 뭐 4개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BPTT 어떻게 하느냐. 노테이션이 조금 더 바뀌는데 여러분들 좀 미안한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 우리가 Y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Y. 계산되는 아웃풋 Y는 B 곱하기 HT다. HT는 맞아요. 그러니까 B 맞고 여기는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쓰면 지금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VHT에서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HT는 요거죠. 아까 앞에 여러 번 봤던 거. 단지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탄 H 썼던 걸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HT를 디파인하고 H의 초기 값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심플하죠. 그래서 히든노드 그 앞에는 없으니까 그냥 인풋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당연히 우리가 항상 쓰는 로스 펑션이 되고 아까 이미 설명했듯이 웨이트 쉐어링이기 때문에 다 타이가 된 웨이트들이 다 똑같은 거에 붙어 있는 웨이트다. 백프로포게이션을 결국은 쓴다. 아무리 뭐 구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폴 패스일 때는 쭉 올라가면서 계산해 준다. 뭐 계산하는 거죠. 웨이트가 쉐어하지 않는 것처럼 지역을 하자면 그냥 평소 하듯이 계산을 보통 노멀 하듯이 계산해 준다. 이제 에러를 보정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파라미터가 W하고 U, B도 있죠. W, U, B에 대해서 파라미터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트 해준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W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겁니다. 모든 타임이 있으면 그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사용된 모든 웨이트를 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 자, 생김새는 지금 U도 그렇고 W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개로 보이는데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V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many to one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계산 안 하고 여기서는 하나만 딸랑 있다. 그냥 V는 일단 뭉개고 무시하고 W하고 U에 대한 것만 그레디언트 구해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전체에 대한 거 우리가 모든 타임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미안한 건 여기서 노테이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에러가 아까 앞에서 구한 F하고 나와야 되는 것하고의 차이를 에러라고 가정을 하고 타임 T에서 나온 에러를 E sub T라고 해서 타임 4에서 나온 게 E sub 4예요. S는 요 중간에 아까 H로 표시된 겁니다. 아까 H로 표시된 요것들이 여기서 S로 표시되었다. 여기 또 탄 H를 썼고 그리고 U하고 W를 뒤집었어요.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래서 아까는 U가 뭐 여기 있고 뭐 그랬죠. 근데 이 앞에 이제 이 2개 슬라이드는 이제 무시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없으니까. 여기 히든 노드끼리 연결된 거가 W고 인풋하고 연결된 게 U다. 그러면 UX고 WST-1이 되죠. 그죠? 그것이 네트 인풋이고 거기다 탄 H 더 적용해서 나온 게 ST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러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에러는 Y 나와야 되는 거 빼기 Y 해트예요. 여기 지금 Y 해트입니다. 모든 타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로스 대문자 L로 표시된 거였죠. 그게 모든 L섭의 1, 2, 3, 4 쭉에서 다 화살표로 이어져 있던 것, 탑고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죠. 파라미터 예를 들어 W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구해야 된다. 그럼 W를 요 에러 펑션을 그 요 W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면 되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거는 요 E sub t의 썸이라 그랬으니까 그거 다 합한 거로 쓸 수가 있고, 그 E3 예를 들어 E3에 대한 W 그 미분을 해보면 지금 요 E3은 요거였고 W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E3은 Y에 디펜던트하고 Y는 S에 디펜던트하고 S에서부터 요 E3이 나오니까 요 웨이트를 써가지고 곱해서, 그 다음에 S3은 체인으로 쓰면 그냥 S3에서 뭉개가지고 W 이러면 되죠. 그렇죠? S3은 우리가 아는 건 이거고 UXT 더하기 WSE, 그렇죠? T라고 했네. X3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단순히 요거를 W를 미분하면 S2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요 S2를 들여다보면 요 똑같은 식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S2면 요 X2에다가 WS1이에요. 거기 또 W가 붙어 있어요. 결국 내가 아까 트렁케이티드 그 백프로포션 할 만큼의 요 T의 사이즈를 정해 놓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모든 S에 대해서 이거 계산해서 여기 더해줘야 된다. 즉 이거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쓰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체인으로 이렇게 적당히 뭉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S3하고 W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요거죠 사실. 근데 걔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되죠. SK로 놓고 SK 여기 놓고, 그렇죠? 여기에 가나요? 그거의 개념이 풀어서 쓰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여기까지 할까요? 내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요 웨이트, 요 W가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요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업데이트하는 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일단 타임 t에 대한 걸 구해보려고 하면 이 예제에서는 트렁케이트를 이만큼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다 그러면 여기는 안 보고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유는 단지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S3뿐만이 아니라 W가 여기만 들어있으면 그렇게 하고 끄시면 되는데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줄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이 그것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걔들을 자기가 들어가 있는 위치의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걸 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풀어서 쓰면 이 프로덕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은 요거 기준으로 요것만 보는 거, 요거 기준으로 여기까지 보는 거, 요거 기준으로 여기까지 보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 어디까지 볼 거인가 인덱스를 요 K가 정해주고, 트렁케이트니까 내가 이것도 봐줘야 되고 여기도 봐줘야 되고 여기까지 봐줘야 되니까 여기 S0까지 봐줄 때가 제일 복잡하게 다 중간에 곱하는 게 다 들어가는 케이스고, 내가 바로 직접만 보게 되면 그냥 하나만 들어가게 돼요. S3만. S3을 그냥 W를 미분해 주는 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걸로 요약이 되고,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뭐 베니싱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베니싱하니 아니면은 익스플로드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까지 해서 요거 설명은 내가 얼추 다 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간단히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